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라멘쩌라입니다. 이번에는 단일 특성하고 단일 딜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12일 날 이제 레이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특성이 예상했던 거하고 약간 다르게 움직여서 선견자 특성이 대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와우 헤드나 이런 데를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데 선견자를 찍고 하는 게 단일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물론 단일로 허수아비 딜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는데 전체 이제 3분 동안 딜을 했고 1억 데미지를 이제 넣었을 때 선견자가 이제 58만 DPS가 나왔고요. 그리고 폭풍 인도자는 55만 DPS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3만 정도는 현재로서는 그냥 다른 이제 공제 버프 같은 거 없을 때 3만 정도는 선견자가 단일들에서 앞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일단 본론에서 어, 단일 특성, 선견자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뭐 종족 선택이라든지 보석, 장신구, 뭐 마부, 도핑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쯤에 이제 단일 디사이클의 시범을 하고 선견자로 한번 해보고 폭풍 인도자로 한번 해보고 이걸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리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선견자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견자 특성 가운데 이제 센터에 와 있고요. 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부 전쟁 오기 전에 소 내부 전쟁에서는 생각했을 때 이 얼격 트리로 해가지고 전기 장렬을 쓰는 트리가 단일 사이클에서는 유리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용군단 사신을 이제 그런 식으로 타고 즐겼었는데 중간에 이제 패치가 있었잖아요. 11.0.2 패치에서 그대로 용폭을 너무 쓰게 되면은 확장팩의 차별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개발자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추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암 폭발을 25%를 칼질을 했어요. 감소를 시켜가지고 이제 용암 폭발은 이제 완전히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될 이제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제 특성 단일 특성에서도 승천이 이제 빠지게 됐고요. 열격도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개 화살로 이제 올인을 받게 되고 폭풍의 정령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여기도 이제 전기 장렬 자체도 이제 빼게 버리게 됐고 대지 충격 이제 데미지가 또 상향이 됐었잖아요. 11.0.2 패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작 따위는 이제 안 쓰겠다. 대지 충격으로 이제 몰아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전이 대지 충격은 즉시 시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장렬 1.8초 또는 아무리 가속이 높다고 하더라도 1.5초 이상 이하로는 그 속도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지 충격이 훨씬 더 어, 같은 시간 안에 넣을 수 있는 딜이 크기 때문에 대지 충격으로 좀 의견이 모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장렬은 빠이빠이 버리라 안녕이다 인사를 박아주시고 여름 경로도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승천도 이제 용암 폭발 사라져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이쪽 라인은 이제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마 2시즌이나 3시즌 됐을 때 뭐 패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용폭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보면은 정술은 번개 트리하고 용폭 트리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정령도 뭐 폭풍 정령 썼다가 뭐 불의 정령 썼다가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아마 이런 변화를 계속해서 줄 것 같고 또한 이제 영웅 특성이 나왔으니까 영웅 특성이 선견자냐 폭풍 인도자냐 이걸 가지고도 계속 왔다 갔다 뭐 너프했다가 버프했다가 이거를 반복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충 예상이 되어 가고요. 그리고 선견자가 이제 처음 저도 이제 제대로 보질 않았었는데 선견자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태고 파도를 시전하게 되면은 10초 동안 선조를 소환합니다.
선조의 부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지속 효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유 또는 공격 주문을 시전할 때 비슷한 주문을 시전한다. 근데 제가 지금 아까도 딜 사이클 시범을 영상을 미리 찍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 선조가 여러 마리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여러 마리가 나와가지고 용암 폭발을 무지막지하게 갈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체는 정술 본체는 번개 화살을 이제 위주로 어, 딜을 하고 있는데 옆에 선조가 나와가지고 용암 폭발을 많이 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암 폭발에 대한 비중이 거의 25% 후반대까지 올라가게 되고 본체가 쏘는 번개 화살은 한 30에서 30% 초반 정도 해서 선조가 쏘는 이제 딜이 거의 이제 번개 화살 쏘는 것만큼 맞먹을 만큼 딜을 해주기 때문에 풍풍의 인도자로 강해지는 번개 화살 강해지는 것보다 이 선견자가 해주는 딜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주에 로그가 다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 비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라인, 영웅 특성 두 번째 라인의 선조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가 보면은 여기 이제 잔류하는 지혜가 시전하는 주문의 효과가 20%만큼 증가한다 하고 이제 만료될 때 20% 확률로 10초 동안 다른 선조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조가 강해지는 게 나을까? 선조가 한 마리 더 나오는 게 나을까? 했을 때는 선조가 한 마리 더 나오는 걸로 해서 워낙에 선조가 강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더 나와가지고 10초 동안 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 선조의 부름이 10초잖아요. 근데 10초간 때려주는 게 굉장히 강한데 이게 20% 확률이긴 하지만 10초 동안 한 마리가 더 나온다면 더 이제 더 버스트 D를 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찍는 특성 자체는 와우 헤드에 나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도 일단 와우 헤드에 나오는 걸로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조 특성에서 이제 갈래길이 있는데 내 부름에 응하라. 선조의 지속 시간이 4초만큼 추가로 증가합니다 하고 일상적인 교감. 용암 폭발 시전 8% 확률 10초 동안 선조 소환한다. 근데 용폭은 이제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태고 파도가 30초마다 오는데 어 그때 이제 한번 쓸까 말까라서 그것도 8% 확률로 선조를 소환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조 지속 시간이 10초잖아요. 10초에서 4초를 늘려주면은 거의 40%를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반향, 용폭이 추가로 1회 충전되고, 근데 추가 충전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5% 이제 추가 피해 입힙니다. 이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영웅 특성 3라인입니다. 저 너머의 곡물, 선조 소환 시 불의 정령과 폭풍의 정령 재사용 대기 시간이 5초만큼 감소합니다. 폭풍의 정령을 계속 쓸 건데 폭풍의 정령이 뭐 30초마다 5초씩 감소가 되니까 토탈 2분 동안 하면은 한 20초 정도는 감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선조가 만료될 때 20% 확률로 또 다른 선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여기가 또 줄을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특성 같습니다. 최대 소용도력 25 증가 있고요. 명원 안에 나그네 은총과 시간이 지속된다. 이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자연 친화. 이거는 이제 방어 특성이고요. 토속이온의 교감 이제 대보 특성이고, 근데 이제 자연 친화로 찍었죠. 소용돌이 우월성, 공격력이 이제 8% 증가한다. 대지 충격 이게 해당이 되겠죠. 다니엘 레이드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선조가 만료될 때 주위의 적에게 전기장렬을 시전한다. 그래서 저도 아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허수아비가 이제 쭉 모여 있으면 하나의 그 보스 허수아비 쪽으로 가서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조가 저쪽 멀리 있는 허수아비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전기장렬을 갑자기 뒤쪽으로 쏘길래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아마 만료될 때 한 대를 때린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때릴 때 여기 뒤쪽을 선조가 때리지 않도록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보스용 허수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조의 신속함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연의 신속함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신속함이 또 이제 30초 재사용이 있어가지고 아마 선견자 특성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유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분짜리였는데 반토막 냈죠. 자연의 신속함 원래 1분인데 선조의 신속함은 30초. 그러니까 30초마다 한 번씩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딜 사이클이 어떻게 약간 바뀌었냐면 태고 파도를 쓰잖아요. 태고 파도를 썼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선조의 신속함을 이제 미리 켰어야 되는데 키고 나서 태고 파도 쓰고 보니까 이건 또 자연의 신속함이 용왕 폭발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다음 치유 또는 공격 주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자연의 신속함은 자연 주문만 가능해요. 자연 주문만. 공격 자연 주문. 여기는 공격 주문. 이게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조의 신속함은 용암 폭발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좋은 게 어차피 태고파도 날린 다음에 한 발은 용폭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용폭은 시전 시간이 1.8초로 길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조의 신속함으로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태고파도가 선조의 신속함이랑 거의 비슷하게 계속 오거든요. 30초 단위로.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세트로 태고파도, 선조의 신속함, 용암 폭발 요걸 한 세트로 해가지고 바로 분리된 정령 요 가속 버프를 받으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2초 동안 4%. 그렇죠. 그러면 14% 정도가 이제 12초 동안 가속 증가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속 버프를 받는 게 선조 신속함 덕분에 좀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가 되잖아요. 여기서 10%또 공격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강화된 용폭을 갖다가 하면서 가속 시너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화염 충격은 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쿨이 돌기 때문에 중간에 살짝 이제 화염 충격이 이제 태고 파도로 인해서 화염 충격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살짝 비는 1, 2초 정도는 비더라고요. 근데 해캐리조차도 화염 충격을 그 사이에 박으라고 강연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번개화살이랑 이제 기본 데미지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5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염 충격이 비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고 태고 파도로 이제 채우면 된다. 화염 충격 디버프를. 그래서 단일에서는 그렇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다만 2대 이상, 3대 이상 됐을 때는 화염 충격을 이제 여기저기 퍼뜨려 줘야 되겠죠. 화염 충격으로. 근데 단일에서는 태고 파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해당사항 없겠죠. 그리고 폭풍의 소유자를 갖다가 번개화살 쏘고 대지 충격 이제 쓰고 이게 이제 뭐 그거는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 장렬이 있었는데 전기 장렬 이제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고 거기에 이제 대지 충격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폭풍의 수호자, 번개화살, 대지 충격 요거 이제 라인으로 가면 되고 또 하나의 라인은 태고파도, 선조의 신속함, 용암 폭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폭풍 정령이라든가 뭐 블러드라든가 장신구라든가 이거는 얹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먼저 영웅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전기 특성 원래 특성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대지 충격이 이제 전기 장렬 대신에 확 들어왔죠. 그거는 이제 대지 충격은 즉시 시전이라서 굴쿨만 시간을 소비하는 반해서 전기 장렬은 시전 시간 1.8초다. 그래서 데미지도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난다. 35만이고 요거는 40만이다 해서 그리고 뭐 버프가 있긴 한데 10초 동안 올라가는 거 그거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지 충격으로 이제 어, 대세가 이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령도 이제 불의 정령에서 폭풍 정령으로 바뀌었고 왜냐하면 이제 승천이 이제 빠지게 됐기 때문에 승천 라인이 깊이 뿌리는 전기랑 뭐 출중한 역량 이거 다 빠졌죠. 그리고 산업 무너질이라도 빠지게 되고요. 대신 원시 정령술사가 오면서 확실하게 폭풍의 정령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 밀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대침도 이제 20% 정도 데미지를 더 추가해주기 때문에 피대침도 굉장히 유연한 거고 여기 이제 이쪽은 빠지죠. 그리고 단일에서는 이제 마그마 토템이 이제 너프가 돼가지고 시간도 30초로 준 대신에 데미지도 반토막 나서 이제 안 씁니다 더 이상. 그리고 리셋에 대한 그 부담도 이제 줄게 됐죠.
그리고 여기 특성 보시면 힘의 흐름까지는 이제 용암 폭발, 번개 화살 이걸로 소용돌이가 추가되는 거 요거는 하는데, 이글거리는 불길 요거는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고요. 대신 딜로서 의미 있었던 거 대지의 분노하고 천둥 일격의 수호물, 이게 이제 상향이 되는 바람에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상향이 돼서 이제 이글거리는 불길을 안 찍고 이 두 개를 공격용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흡 평형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다 빠지는 바람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여기를 찍게 됐고, 그리고 얼음 경로도 이제 빠지게 됐죠. 오히려 번개 화살에 주력을 하는 트리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뭐 특성만 이제 설명을 드렸어도 꽤 긴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특성을 이렇게 찍었다고 해서도 똑같이 딜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스펙이랑 그런 것들 다 모든 조건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는 이제 평판 작업도 이제 3개 정도 올려서 어, 노련과 4단계를 3개를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주무기도 어, 불꽃 활용해가지고 606으로 이제 제작을 했고, 보조는 모험가인데 이제 풀업을 했죠. 일단 장비니까. 그리고 장신구도 이렇게 이제 낭충봉화랑 아누비카즈 강화 수정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충봉화를 지금 업그레이드 도중이고요. 나머지는 다 580에다 맞춰놨습니다. 나머지는 파템을. 그래서 자원적으로 문장을 너무 많이 소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580까지만 딱 했고, 문장 소모 안 되는 용맹석은 대신 무제한이잖아요. 용맹석은 충분히 무제한이기 때문에 9월 12일까지, 그리고 신화 레이드가 나오는 9월 17일까지는 용맹석은 무제한으로 영웅던전에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스탯은 2차 스탯은 치명타가 16%, 가속이 14%, 특화가 36%, 유연성이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용군단 마지막 시즌에 했을 때는 거의 이거의 2배 정도의 스탯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 다 2차 스탯이 다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예전에 그 단일 사이클에 올리다 보니까 댓글에 종족 특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저는 종족 특성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청 큰 차이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는 오크를 했었어요. 오크가 이제 했던 이유가 지능을 15초 동안 이제 그 순간적으로 지능을 확 올려주거든요. 그게 오크가 있어가지고 2분 쿨이어가지고 장신구를 같이 쓰면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 스타일이고,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것도 조금 조정이 됐어요. 모든 종족 특성에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딜 관련된 그런 것들이 다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그 이후에는 음, 타오렌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2%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타오렌을 하고 있고요. 근데 더 좋은 게 바꿀 수만 있다면 저도 이제 잔달라 트롤 나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잔달라 트롤이 어, 주문 시전 시 일정 확률로 4% 치명타 증가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세기를 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잔달라 트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딜을 쭉 한 바퀴 돈 다음에 한 20분 딜을 하고 나서 그분 이제 스탯을 딱 보고 오라를 지속 시간을 보니까 그 4% 치명타가 유지 시간이 85%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평균적으로 50%라고 하면은 그게 한 타우레랑이랑 비슷한 2%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일정 확률로 4%가 올라가는데 그게 85%가 유지가 됐으니까 거의 3%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잔달라 트롤이. 그래가지고 잔달라 트롤도 꽤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특은 아무튼 이제 취향껏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롤도 가끔 뭐 가슴이 시켜서 트롤한다 하는데, 저도 트롤 주술사 옛날에 키웠었어요. 근데 종특도 한번 이거 했었고 했는데 종특 변경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가속
버프를 주는 이제 종특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쿨기가 3분이에요. 그래서 전투 시간이 4분이다 그러면은 3분짜리 한 번밖에 못 써요. 근데 오크 같은 경우는 2분 쿨이라서 전투 시간 4분 동안엔 두 번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트롤이 약간 애매해지는 게 그게 너무 길어서 그래요. 3분 쿨이 가속이. 그래가지고 좀 지양하게 되고 나중에는 좀 결과적으로는 딜이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다. 그래서 오크나 이제 타오렌 아니면 잔달라툴 이거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향껏 이제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보석 세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또 쐐기를 두다 보니까 이걸 누가 끼고 다니더라고요. 주 능력치가 159가 올라가고 어 색상 보석 색상 종류당 치명타 효과가 0.15%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성으로 하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여가지고 이것도 나름 괜찮겠다. 근데 지금은 뭐 여기 반지나 허리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 다 갖추면은 이제 색상을 3개 이상을 구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허리 하나밖에 뚫린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모험가로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0.15%까지는 아마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일단은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석도 이제 새로 내부 전전용 보석이 새로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템도 저기 경매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레이드 가서 돈을 여기다 다 쓸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일성짜리 보석 이제 싼 걸로 박았습니다. 마법 세팅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마법 세팅이 진짜 스태츠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무기 마부는 이제 폭풍 기수의 분노 이게 이제 가속 12초 동안 가속이 3910까지 올라갑니다. 3단계일 경우에.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돈이 너무 골드가 너무 비싸가지고 2만 골 이상이라 좀 싼 걸로 그래도 만 골. 제작템이니까 만 골짜리는 해야죠. 그래서 2단계는 3325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망토는 이제 광역 회피로 발랐고 손목도 이제 광역 회피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제 체력으로 했는데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체력 수치도 어마무시합니다. 895가 올라갑니다. 체력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갑바하고 다리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갑바하고 다리를 보면은 수정의 광이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의외의 지능을 발랐는데 수정의 광이는 745가 올라가요. 지능이. 그리고 다리는 이제 석양 마법 실타래라고 있는데 747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방직천 마법 실탈래 2단계를 해가지고 536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은 이제 그거를 뭐 두루마리나 실타래나 이런 걸 미리 챙겨가셔가지고 아이템 먹자마자 바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좀 더 데미지를 2렘드 3렘드 갔을 때 데미지를 더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지도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돈을 아끼는 마당에 치명타 265짜리 광희의 치명타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315짜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그거보다 좀 싼 거는 일렁이는 치명타라고 해가지고 190 정도 삼성이지만 뭐 190 정도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핑 세팅이 있습니다. 그 도핑 세팅은 이것도 좀 많이 바뀌고 새로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여기 인벤토리에다가 쭉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무기로 일단 바르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시간짜리인 건데 알가르의 만화 기름이라고 이제 치명타하고 가속이 187 둘 다 올라갑니다. 치명타하고 가속. 그리고 근데 음식은 새로운 게 나오질 않았어요. 아직 2차 스탯으로 음식이 제대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만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전 음식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105 정도 가속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치명이 부족하신 분은 순살 송곳니 치명타 105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시기적절한 최후 이걸로 가속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영약입니다. 영약은
1시간 동안 지속되고 2604가 올라가는 절제된 신속 영약, 이거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치명타로 하시려면은 절제된 공격성 영약을 먹으시면 됩니다. 그 물약도 있죠. 그래서 5분마다 쓸 수 있는 절제된 물약, 이거는 30초 동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으면 다 올라가네요. 치명 가속 유연 특화가 2208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괜찮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절대된 물약을 발라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집중의 물약은 20초 동안 지속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받는 피해가 24%만큼 증가한다.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이제 2차 스텝보다는 이런 깡들이 중요하신 분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0초 동안 24%니까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절제된 물약, 우리 원딜러 같은 마법 딜러 같은 경우는 절대된 물약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가르 치유 물약, 이건 생존을 위해서 좋겠죠. 353만의 생명력 회복. 그 다음에 결정화된 증강의 룬도 기존 룬보다, 기존 룬은 한 86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능이 733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2000골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화라든가 아니면 영웅의 후반 네임드라든가 그때 좀 로고 돋보이고 싶을 때 써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초기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투스 룬도 아마 준비하면 좋겠죠. 이거는 2단계로만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844만큼 유연성이 거의 옛날하고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반투스 룬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피 세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단일 특성에 대해서 단일 디스크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미리 이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정술 단일 선견자, 요걸 가지고 한번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지금 일단 10초로 뒀고요. 5, 4, 3, 2. 선견자로 일 때 거의 3초쯤에 폭풍의 정령을 이제 켜줬죠. 그 전에 이제 그러면서 폭풍의 수호자가 이제 또 시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폭풍의 정령 키기 전에 폭풍의 수호자부터 미리 켜준 거고요. 다만 이제 폭풍의 수호자를 너무 일찍 키면은 이게 지속 시간이 한 10초밖에 안 돼가지고 중간에 주고 뭐 태고파도 쓰고 뭐 토템 깔고 폭풍 정령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10초가 금방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폭풍의 수호자로 강화된 번개 화살을 쏘는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좀 카운트 거의 끝날 때쯤에 폭풍의 수호자를 키는 게 맞겠죠. 어, 타겟팅을 하게 되면은 어그로를 끌어서 먼저 선풀이 되기 때문에 타겟팅을 이제 ESC로 뗀 상태에서 폭풍의 정령을 허공에 이제 뽑아주고 그 다음에 폭풍 수호자를 키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태고의 파도를 날려주고 선조의 신속함을 놓은 다음에 첫 발을 용폭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해키리가 보이죠. 해키리가.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블러드를 켰죠. 주술사 이제 블러드가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켜주면 상관없는데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태고파도 들어갈 때 블러드를 켜주는 게 이제 맞겠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태고파도 선조의 신속함은 자연의 신속함과 달리 뭐 모든 마법에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폭을 이제 빨리 당길 수가 있죠. 용폭 한 발을 선교의 신속함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부터는 뭐 없습니다. 무조건 이게 용폭이 적발이 뜨든 말든 무조건 번개 화살. 그 다음에 소용돌이 차는 대로 돼지 충격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태고 파도가 조금씩 그 특성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빨라지긴 합니다. 1초 자연 주면이 좀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선견자하고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1, 2초 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태고파도를 쓰고 다시 쿨이 선조의 신속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트로 용암 폭발을 써주고 이어서 분기화살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번개화살 쿨 계속 박아주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디테일즈를 클릭을 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을 스킬별로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간지 확인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용암 폭발 선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22.2%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폭풍 정렬이 14%, 번개화살 28%밖에 안 되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정해진 대로 계속 태고파도, 선교 신적함, 용암 폭발하고 번개화살 쓰고 예충격 이것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폭풍 소자 오면 무조건 폭풍 소자부터 씁니다. 그러면서 번개화살 위주로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계속 보면 제가 여기서 지금 토탈이 1억이 될 때까지 치거든요. 보시면 계속 이때부터는 뭐 거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무빙하면은 영혼 나군의 은총을 취해주는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고요. 그때 만약에 또 영혼 나군회가 끝나면은 화염 충격을 바르든지 아니면 냉충을 치든지 해서 이렇게 무빙에 대처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용폭이 적발이 되면 용폭을 쓰면 좋겠죠. 그거나 아니면 선조의 신속함해서 뭐 번개화살로 쳐줘도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100% 선조의 신속함을 용폭에 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헷갈릴 수도 있고 손이 꼬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가급적 용폭에다 쓴다. 근데 만약에 용폭에 못 썼을 경우에는 번개화살에 선조의 신속함을 써도 된다. 그래서 보시면 뭐 단순합니다. 아주 여기 10칸 내외에서 다 끝나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의 이제 7천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번개화살이 30% 되고요. 선조가 계속 용암 폭발을 쓰고 있어가지고 20% 가까이 되고, 대지 충격은 12%, 이것도 상당하죠. 그리고 폭풍 정령이 10%, 그리고 본체가 용암 폭발 쓰는 거 5%, 피레침 5%, 화염 충격 4%, 천둥의 일격 수호물 방패 버프 3.8, 그다음에 하급 원시 폭풍 정령, 여기 원시 폭풍 정령 다음에 나오는 특성으로 나오는 하급, 대지우 분노도 2.4 정도 나오고 비슷하죠. 그 천둥의 일격, 폭풍의 하급 폭풍의 정령, 대지 분노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죠. 그 중에서 그나마 천둥의 일격 가장 세고요. 아라카라 낭충봉화도 1.3%꽤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정술 딜은 심플하게 나옵니다. 말씀드린 중에 이제 1억 딜이 끝났어요. 여기 보면은 거의 이제 58만으로 마크가 됐죠. 근데 58만 직전에 거의 59만을 찍었기 때문에 1억 됐을 때, 제가 이제 여기서 1억 됐을 때 딱 딜을 멈추는 순간이 오거든요. 손을 완전히 떼버리기 때문에 이때를 확인하면 59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견자 딜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딜사이클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됐죠, 이걸로. 그다음에 폭풍의 인도자로 제가 똑같은 세팅으로, 폭풍의 인도자 트리는 쐐기 트리에서 약간 변형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선견자 트리에서 폭풍의 인도자만 바꾸고 거기서 단일 영웅 특성도 단일 특성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쳐본 겁니다. 그래서 D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나머지 오른쪽에 이제 전기 특성도 다 이제 폭풍 정령 트리도 되죠. 거의 아주 똑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영웅 특성의 차이로만 이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10초 카운트 주면서, 이때는 뭐 대지우 정령도 키긴 했는데 크게 이제 영향은 없고요. 시작하면서 폭풍의 정령 키고 뭐 폭스 키고 태고파도 키면서 용포 한다 바르고, 이때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나머지는 이제 오는 대로 되는 대로 이제 하는 거죠. 번개화살 위주로 계속 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태고파도 왔을 때 한 발만 용폭을 써주고요. 나머지는
번화 대충 번화 대충 번화 이렇게 가는 거죠.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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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그리고 폭풍의 수호자 오면 폭풍의 수호자 번개화살 대충. 그 대충 소용돌이가 좀 빨리 찰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건 이제 영웅 특성 중에도 이제 돌려주는 게 있고, 여기도 보면 폭풍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조금 강화된 번개화살을 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피해량 종합을 1억 딜을 달성할 때까지 이제 때리는 겁니다. 아까하고 많이 다르죠. 번개화살이 43%의 비중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대지 충격이 10%, 그 다음에 폭풍 정력 8.4%, 뭐 피레침 6.6%, 화염 충격 5%, 용암 폭발은 이제 4%로 비슷하고, 깨어나는 폭풍이라고 이제 영웅 특성 중에 있는 것 같고, 상급 번개 정령 3.4. 그러니까 상급 번개 정령이 번개 장렬을 때리는 거죠. 이거는 폭풍 수호자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지의 분노 이제 때리고, 낭충봉화 이제 때리고, 하급 원시 폭풍 정령 이제 때립니다. 폭풍 과부하는 0.8%. 폭풍이 여기 보면은 이제 선견자랑 다른 게 폭풍이 6% 가까이 아주 강력한 거를 중간중간에 한 발씩 써주게 되는 거죠. 이제 블러드도 이제 끝이 났고요. 1억 딜이 이제 됐죠. 1억 딜 했을 때까지 보면은 55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돌려보면은 제가 뭐 여기서는 이제 그 딜을 끊었던 거고, 55만, 56만 이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뭐 한 5%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58만 또는 55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만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전체들이 60만으로 봤을 때 3만 정도면 한 5% 되겠죠. 그래서 뭐 로고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상위 100명이 뭐 영웅 레이드에서 몇 명이 그 선견자를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마도 선견자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단일 정술 레이드 특성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9월 12일 그리고 17일 날 정술 D를 조금 뽑아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약간 너프돼 가지고 정술 취직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고술하고 비교도 약간 되고, 고술은 상향되는데 비해서 정술도, 그래서 어차피 신화 자리는 또 한 자리만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은데,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취직이나 이런 건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정술 플레이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